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5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좀 특이한 분이세요. 우리가 보통 류마티스를 진단받을 때 RF라고 하는 류마티스 인자나 항CCP 항체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염증 수치를 검사를 해서 그리고 환자분의 통증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을 가지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우선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 나왔어요. 1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정상 보면 14까지를 보는데 10 정도 나와서 음성이 나왔고, 사실은 CRP도 0.21인데 물론 아주 건강한 분들보다는 조금 약간 높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ESR도 3, 항CCP 항체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류마티스로 진단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진단 기준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것들. 류마티스 인자를 보통 기준으로 삼는데 이분은 아주 류마티스에 대한 통증 부분들이 아주 특이하게 류마티스로 인정이 된다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혈액검사상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몇 년 됐어요. 한 10년 전부터 손가락에 조직광작이 있었고 발이 부종이 있고, 그래서 신발을 제대로 못 신는 상태로 류마티스 내과를 가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 인자는 안 나왔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1년간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처음 4개월은 꾸준하게 복용을 했는데 그 이후로 자꾸 토하고 그다음 머리가 빠지고, 그래서 드문드문 먹다가 한 1년 정도를 1년 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참을 만한 통증이라 지금까지 약이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년간의 지금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5년 전에 체중이 갑자기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부터는 설사를 자주 하고, 눈이 매우 건조하고 혀가 갈라지고 볼에 홍조가 생기는 거예요. 볼에. 그래서 보통은 이런 증상이 생기면 루푸스나 또 쇼그렌 증후군을 많이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다 했는데도 혈액검사상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체중이 또 급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신경주사를 2번을 맞았고요. 그리고 한 1년 전부터는 무릎에 물이 차고 통증이 생겨서 2개월 동안 물 빼는 치료를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손발이 열감이 너무 심해지면서 얼음찜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새끼손가락은 조조광직, 그리고 가끔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늘로 찌르는 듯 찌릿한 그런 통증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으로 운전할 때 깜빡이를 켜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홍반이 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목 부분까지 팔 이렇게 홍반이 한번 시작이 되면 전신에 돌아다니는데 평균 한 20개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고, 병원을 한 2군데 정도 가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하셨는데 경동맥이 조금 막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혈전약을 처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년기가 시작이 돼 폐경이 돼서 합성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게노바라는 처방 약물인데 요거를 드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혈관에 혈전이 생겼다면 저는 합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드시는 걸 사실 권장하진 않거든요. 합성 에스트로겐이 혈전을 생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순하고 안전한 천연 호르몬제의 역할을 하는 제가 영양소로 처방을 드렸어요.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경우는 추후에 한 3, 4개월 지나서 한번 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달 정도가 채 지나지 않아서 연락을 주셨어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약은 잘 먹고 있습니다. 전보다 증세는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오메가3를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저녁에 밤새 좀 트름을 하고 가스가 좀 심하고, 그리고 현재 숙면이 어렵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밤에 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이제 사실은 관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주 정도 됐을 때 연락을 주셨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다 보면 장 기능도 좋아지고 위 기능도 좋아질 거니까 조금 참고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영양소 시작한 지 25일이 되었네요. 좋아진 점은 영양소 먹고 3일 만에 걸을 때 있었던 발바닥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이나 발바닥 열감이 이전보다는 감소가 됐다고. 그리고 아침잠이 많아졌어요. 조금 힘든 거는 아직 그 전신 피로감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고, 홍반은 여전합니다. 좋아진 점이 확실히 있는데 류마티스는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세하게 새끼손가락, 엄지는 전체 손가락으로 조금 번졌는데 특징적인 통증이 있었던 부위는 약해지고 좀 약하게 전체적으로 번졌다. 근데 사실 제가 아토피 관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선명한 환부가 있다가 조금씩 부위가 넓어지면서 연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좀 뻐근한 증상은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약은 적응이 잘 돼서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를 먹었을 때 나오는 그 가스도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에 좀 불편한 거는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움이 지금도 아직 남아있고, 밤에는 뜨겁다 못해 살갗이 따갑고 아프기까지 하네요. MTX를 먹기 시작했는데 조조강직, 관절 통증이 더 심해져요. 일주일 심하다가 중단하면 또 진정이 됩니다. MTX 부작용이 좀 많으셨는지 MTX 복용 후에 두통이 생기고 오금이 저리고 악몽을 꿉니다. 홍반은 세게 올라왔다가 그 뒤로 좀 조용해요. MTX 복용 후에 10일 정도 지나면 손발이 찌릿함이 와요. 심하지는 않습니다. 10년 전에 MTX 복용 시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면역 억제제 MTX를 계속 복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불편한 반응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들을 말씀을 하셨는지 MTX는 처방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할록신이라는 그 항류마티스 제제가 있는데 그 제제를 200ml, 100ml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처방이 됐고, 세레브렉스라는 소염 진통제,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소염 진통제가 세레브렉스인데요. 요것도 같이 처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동맥에 있는 혈전 약물도 처방이 됐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운전할 때 깜빡이 켜는 손가락이 많이 아프셔서 운전하기가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많이 호전이 됐고요. 설사하셨던 부분은 완전히 호전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건조하고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는 부분들도 다소 호전이 됐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아주 대표적인 그 증상인데, 인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증상들이 다소 좋아졌고, 또 허리가 많이 아프셨는데 허리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께 면역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손상된 관절, 인대 이런 부분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미네랄과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과 콜라겐을 같이 꼭 드리거든요. 그러면 요 제제가 같이 들어가면 사실 허리는 상당 부분 힘이 좀 들어가고 좋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분도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손발 열감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무릎 통증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전신 홍반은 다소는 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5개에서 20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개월 정도 복용을 하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네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들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병원 약 잘 안 챙겨 먹는데도 통증을 가끔은 잊고 지내요.
찌릿찌릿함은 거의 줄었고 얼굴, 손발 열감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대신 조조강직만 좀 심해져서 20분 정도 주먹이 안 주어지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제 홍반 부분도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발적이 있는 환자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분도 빠르게 이 홍반도 없어지면서 이 관절 통증이 없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 보름 정도 지나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네. 명절을 지나고 통증이 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명절 스트레스가 누구한테나 다 있나 봐요. 조조강직은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병원약을 완전히 끊은 거는 한 달 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MTX는 부작용 있은 후에 약을 끊었고, 할록신이라고 하는, 제가 200ml, 100ml 두 알을 처방을 받았었는데 할록신 처방을 끊은 지도 이제 3주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실 수 있는 게 세레브렉스라는 약인데, 요거는 한 캡슐 정도는 제가 다 끊지 마시고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작은 통증이지만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참지 않고 부분 생기는 염증을 계속 참는 건 내 조직이 손상되는 거기 때문에, 약을 너무 무리하게 빨리 끊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 통증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선은 세레브스 정도는 드셔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3개월 반 정도가 지났을 때, 보름 후인데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발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또 저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계단식으로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확 좋아졌다가 정체기가 쭉 갔다가 갑자기 좋아져. 이런 계단식으로 좋아지는 사례를 많이 봤지만, 우리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발적이 계속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발적이 다 사라진 상태의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얼굴 부위는 또 많이 좋아지셨는데, 특히 관절에 생겼던 아주 붉은 그 발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 피부가 굉장히 고우시더라고요. 이제 얼굴 피부에 남아있는 살짝 홍조가 남아있긴 한데 그 기운만 사라지면 너무너무 아름다우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 둘이 되게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지나서 결국은 병원약을 다 끊고, 그리고 발정 상태가 다 사라지고 조조강직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사실은 지금 그렇지만 이게 끝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서 정말 완해 상태가 될 때까지 제가 지켜볼 거고요. 환자분들께서 조금 좋아진다고 바로 영양제도 끊고 약도 끊으시는데, 사실 루마티스 관절염이 그렇게 결코 쉬운 질환이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면역 관리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저도 아토피의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아토피 관련 면역 영양소를 제가 아토피가 심했을 때처럼 그렇게 먹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저도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말하는 거는 병원에서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환자분들한테 거의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금방 사라질 것 같으면 그런 산정특례나 난치질환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미 생긴 항체나 염증 물질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환자분들이 평생 가져가야 될 숙명적인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 관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오히려 이렇게 중증 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 이 계기로 영양관리 하시면서 면역관리 하시면서 다른 친구분들보다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는 걸 많이 봤어요. 저 역시 예전보다, 아토피가 생기기 전보다 지금 노력해서 이렇게 피부 관리를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처럼 질병이 생겼다고 무조건
무조건 우리한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전화위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